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하는 남자 부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 대신해줄 월이입니다. 집 보러 갈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약할 때 저는 3번이나 갔어요. 3번.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또 한 번 가봤어요. 그쵸,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보통 계약이 2년 정도, 또 집을 산 경우엔 내가 쭉 살 거니까. 네. 낮밤이 다릅니다. 그래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죠. 뭐 애들은 학교에 있고 맞아요. 아저씨들은 주무시고 하니까 조용한데, 이게 밤이 되면 달라지는 거야. 막 화려하고 그렇죠. 네온 사인 화려하고 밤에 황태자. 유흥해. 그럼 밤이 되면 시끄러워지고 학교 갔다 애들도 올 수도 있고 막 동네에 뭐 청년들도 오고 뭐 다 해서 술도 마시고 막 시끄럽잖아요. 여름철에 더운데 창을 맨날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계약하기 전에 한번 쓱 본 다음에 밤에 한번 와야 돼. 그래서 야, 이게 좀 뭐 애를 키우는데 조금 안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면서 한번 동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집을 보러 다닐 때 차로 보여주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차로 이동해서 집을 보여주고 또 딴 데로 가서 집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만약에 내가 계약하기 전에 한번 지하철역까지 가본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치안이 잘 되어 있는지 CCTV 골목마다 CCTV 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군도 빼놓을 수 없죠. 이 학군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군에서 기본이 되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이게 또 학원가가 또 얼마나 가까운가,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그렇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학원가 가까우면은 걸어서 엄마 아빠가 일도 하니까 그쵸. 걸어서 장가 가서 공부하고 혼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일이 하나 더 느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 차가 있잖아요. 주차의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게 이 서울에서는 주차할 데가 없어. 맞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맞아요. 저도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첫 번째 1순위였어요. 맞습니다. 집을 구할 맞습니다. 때. 예.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외곽 담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게 도로랑 연결돼 가지고 그 T자 도로야. 일로 가고 일로 갑니다. 여기서 오는 게 밤에 라이트를 켰을 때 내 창으로 막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벽이 낮아서. 네네네. 이런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낮에는 라이트를 안 켜니까 몰라. 그리고 경치가 좋아 보이지. 그치. 뻥 뚫렸으니까. 네. 근데 밤이 되면은 라이트 킨 차가 자꾸 거슬리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걸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 아파트 주변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담배 피우는 장소가 된 맞아. 거야. 올라오잖아요. 스모킹 에어리요. 그게 돼가지고 애를 키우거나 여름철에 이제 환기시킬 때 문을 못 열지. 정말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1층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 아저씨가 손까지 흔들어줘. 아니, 담배 펴가지고 문 닫으려고 가니까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더라고. 야, 그리고 요즘에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많이 시켜 먹죠. 근데 저는 솔직히 배달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배달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배달을 시켜야지 뭘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귀찮을 때. 네. 근데 배달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이왕이면 맛집 많은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배달의 은족. 배달의 그런 거를 은족. 한번 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이 안 되는 것도 이제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기가랭 같은 거 있죠, 빠른 네, 거. 네. 그런 거 빠른 거 안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공사가 안 들어왔다고. 그 동네가 그 아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말고 다른 단지들이 있으면 네, 네. 한 라인이 들어오면 나눠 쓰잖아. 네. 근데 아무리 여기에 뭐 1000세대가 넘어도 그 작업을 해서 들어와서 1000세대가 나눠 쓰기에는 그닥 사업성이 없는 거지, 아직은. 옆에가 조금 더 인프라가 생겨서 그러한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들어오고 싶은 거지, 걔네들은. 다 계산을 때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관리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 특히 겨울에 폭탄 난방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요? 예를 들어서 개별 난방의 경우에는 네. 내가 예를 들어 조절해서 조금 춥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중앙 난방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 동, 특정한 동은 난방 그 시스템하고 가까워가지고 되게 절절 끓어요. 막 끄는데 그게 아닌 다른 동은 돌고 돌다가 난방관이 늦게 가는 동은 춥고 추운 거야. 그러면은 전화를 한다고. 소장님 너무 추워요. 좀 떼워주세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신생아가. 그러면 이 관리소장님이 좀 떼울까 하면 떼워. 그래서 쫙 끓이면은 가운데 뜨거운 데는 계속 뜨거워. 계속 옷을 벗는 네. 거지. 네.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미식지근해 그래도.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전부 다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오는데
이 더운 쪽은 네. 더워서 내는 거잖아. 네. 괜찮아. 그래도 내가 맞아. 스파처럼 썼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 근데 이 별 볼 일 없던 데는 드랍가워. 모니터 패딩을 음. 그것도 막 그 비싼 거를 입고 집에 있었으니 열이 받아야 안 받아. 봤죠. 그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럼 공동으로 같이 내는 건가요? 공동으로 뿜빠이 합니다. 18평, 20평대 아파트들이 난방비로만 30만 원, 4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 옛날 아파트 구축의 중앙 난방식. 그런 것도 잘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쓰고 있잖아요. 네. 슬쩍 가셔가지고 이제 우편함에 고지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살짝 한번 보시는 거야. 참고요. 네, 참고용으로 절대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럼요. 살짝 보셔가지고 아, 여기 대충 난방이 얼마 나온다. 그런 거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집에 향이 있습니다. 오. 냄새라고 하죠. kup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약간 이미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여기는 패스라는 생각으로 전 들어가거든요. 꿉꿉한 냄새가 무슨 냄새인데요? 이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수구 냄새일 수도 있고요. 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냄새 중에 한 가지 문제가 곰팡이 냄새. 어. 곰팡이는 굉장히 몸에 그 폐 쪽이라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또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폐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자꾸 어렸을 때부터 마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습도계가 있어요. 오? 습도를 측정하는 거지. 체크해서 그 범위가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 안 말랐으니까. 와. 그 안에 시멘벽이잖아요. 그 시멘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본드 네. 칠을 붙여놓은 것밖에 지금 네. 그렇게 붙여놓은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의 곰자만 나와도 펜딩이라고 그래서 집 거래가 딱 멈춰줘요. 오. 딱 펜딩 걸린 다음에 그걸 다 처리해야 되고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배상을 할지 그런 걸 다 정해놓고 가요. 채광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그 남양집이 비싸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남양집이 비싸죠. 맞아요. 대한민국은 여름철에 많이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여름철 지나면 좀 햇볕으로 말려줘야 돼 건물을. 오. 그래야 곰팡이도 덜 나고 건물도 오래 가고. 아. 그래서 남양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향이 나왔으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말씀드릴게요.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은 남양집들이 한강을 보질 못해요. 베란다들이 다 자기들 강남 다른 강남을 봐요. 아. 한강을 못 봐. 한강 뷰가 안 나와. 오. 그리고 부엌이라든지 뒤에 다용도실로 가서 봐야 한강이 딱 뷰가 아하. 나옵니다. 그리고 강북 쪽에 있는 거는 남향으로 깔았을 때 한강이 쫙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뷰는 한강 뷰는 아. 베란다 뷰는 이 강북 쪽에 있는 한강 라인이 더 좋아요. 오, 네, 더 그러네요. 좋아. 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하. 요즘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강남에 벌어지고 있는데 향을 바꿔요. 북향으로 바꾸는 거야. 왜? 북향으로 바꿔도 한강 프리미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향으로 바꿔서 분양을 해도 상한가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향집들이 강남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나올 예정이고 재밌죠? 네. 아 참 무서운 게 한강을 두고서는 남양도 소용이 없구나. 한강 비우구나. 빌라 같은 데는 불 켜고 사는 집 많아요. 바로 앞에 또 다른 집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또 꿀팁이 형광등을 꺼보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채광이 들어오는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층이나 4층 집 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샀어요. 샀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앞에 단독주택이 허물어지면서 여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일조권을 침해받아. 침해당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내가 샀을 때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네. 이렇게 좋은 비율을 보고 샀는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좀 줘요. 돈을 줘서 어. 몇 백이 됐든 뭐 천 좀 넘는 돈이 됐든 돈을 주는데 그 네. 몇 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렇죠. 돈을 떠나서 그 일조권이 침해되고 비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곳 말고 뭐가 들어와 있는 곳들 네. 건물이 크게 들어왔는데 그걸 때려 부시고 질 확률은 높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미 다 지어졌고 비유 나오는 곳으로 가시는 게 낫죠. 맞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물이 잘 나오는지 오. 또 배수 물이 잘 빠지는지 그래서 변기를 내리세요. 그리고 슬쩍 그 세면대. 수도꼭지 세면대 물을 틀어놓으세요. 처음엔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물이 고이면서 네. 천천히 내려가는 데가 있어. 오. 그러면 이런 게 단순하게 머리카락이면 괜찮아요. 그 안에 비닐봉다리라든지 이런 걸 애들이 빠뜨려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밑으로 걸려서. 박혀가지고 걸려 있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귀찮아지잖아. 또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고쳐달라 뭐 하는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고 이거는 저의 케이스예요. 너무 비가 많이 온 네. 여름이었어. 근데 물이 샌 거야. 아랫집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물 샌다고. 갔는데 그 밑에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날 보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배상액이 너무 큰 거예요. 한 2천만 원 됐어. 2천만 원. 배상액이 2천만 원. 어머. 근데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 전문가. 그렇죠. 그 집에 내가 딱 뭐를 드러났냐면 화재 보험을 드러났어요. 오.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다 책임을 져줘. 그래서 그걸로 제가 처리를 했어요. 요것도 어마어마하네요, 팁입니다. 진짜. 요것도 팁이에요. 약간 물이 좀 셀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재 보험 끼고 들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화재보험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욕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거에 대한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살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신축이었어요. 제가 들어온 지 입주 이틀 되는 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 5시였어요. 근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쾅쾅 귀신? 저는 진짜 누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면 집이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쿵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네. 고스트 유령. 그래서 진짜 무슨 소리지? 근데 그게 욕실에서 타일이 파편이 막 터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터졌어요? 그게 그막 펑펑펑 막 터지는 거야. 겨울이었거든요. 12월이니까 뭐냐면 저녁에 이제 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따뜻한 물로 온수를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지금 되게 뜨거워진 상태잖아요. 따뜻해진 상태. 밖은 추워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이렇게 수축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일이 이걸 팽창을 못 견디고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새벽에 샤워했으면 전 죽었어요.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전 진짜 다쳤어요. 그때. 진짜 그 정도. 저 그래가지고 부동산 이모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이모가 되게 당황했었어요. 이런 경우 또 처음 봤다고. 네, 그건 근데 정말 처음이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3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리 기간이. 하자 보수해주겠다고. 네네네. 싹 새로. 잘 됐네요. 갈아엎었어요. 놀래긴 했지만 사실 좀 깨끗하게 또 새로 잘하셨네요.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아파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 주변 분들이 제일 많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조용히 그 주변을 한번 걸으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오. 이웃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은 좋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동네 거죠. 분위기. 그럼요. 동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려요.